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의사결정 규칙을 도식화하여 관심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계량적 분석 방법입니다. 분류와 예측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분류 문제를 다룹니다. 디시전 트리는 마치 나무의 뿌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루트 노드에서 시작하여 가지가 생성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중간의 노드를 인터널 노드라고 하고 자식, 차일드 노드가 없는 말단 노드를 리프 노드 또는 터미널 노드라고 합니다. 이 터미널 노드에서 예측값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무의 깊이를 뎁스라고 합니다. 디시전 트리의 특성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주어진 입력값에 대해 출력값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if then else 스타일의 룰을 형성하여 해석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순도 impurity measure를 정의하고 이 불순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를 분리시킵니다. 가지가 분리되면서 나무는 성장하고 나무가 성장할수록 학습 오차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과접합, 오버피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제어하거나 프루닝, 가지치기를 통해 적절한 사이즈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디시전 트리는 명목형 목표 변수를 기준으로 마디가 분화되는 분류형 문제와 연속형 목표 변수를 기준으로 마디가 분화되는 회귀형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디시전 트리의 구성입니다.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리프 노드까지 패런트, 차일드의 관계로 나무가 성장합니다. 디시전 트리는 if then else 스타일의 룰을 나무 구조로 시각화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과 이해가 용이합니다. 또한 설명 변수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변수의 중요도를 제공하며 자료를 전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반면에 과접합의 위험과 수학적인 옵티멈 값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불순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리 기준을 정합니다. 트리의 형성 과정은 어떤 변수로 어떻게 분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림에서 A 변수와 B 변수로 분리하는 방법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불순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불순도가 가장 작아지는 A2가 선택되며 첫 번째 분리, 가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2-1은 모두 붉은 원으로 불순도가 0이 되며 다음 2-2에서 같은 방식으로 분리를 하면 분리 기준은 B3가 됩니다. 이런 식의 분리를 정지 규칙에 해당할 때까지 진행해 나갑니다. 불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인디케이터 1로 수직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순도가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분할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인디케이터 2로 수평 분할합니다. 그리고 순도가 완전히 좋아집니다. 수치가 아니라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아도 인디케이터 1보다는 인디케이터 2가 우수합니다. 그런데 머신인 컴퓨터는 직관적으로 분류하지 못합니다.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사람이 정의해줘야 합니다. 불순도, impurity measure는 순수도의 반대 개념으로 모든 구성원이 같은 값을 가지면 순도가 100%가 됩니다. 순금 99.999를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수학자들은 불순도의 척도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분류 분석에 적용되는 범주형 변수에는 엔트로피, G니
카이스퀘어 척도를 사용합니다. 가지를 치는 방법, 즉 분리를 하는 방법은 분리 전후에 이 불순도 값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인포메이션 게인, 정보 획득 값으로 계산하고 이 정보 획득 값을 가장 크게 하는 분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엔트로피 임퓨리티의 정의입니다. 엔트로피는 불순할수록 그 값이 커지는 것으로 연력합 제2원칙에서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물리적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은 쉽지만 다시 담배 연기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물리학의 개념을 차용하여 정보이론에서의 엔트로피는 HT 함수의 수식과 같이 클로드 세넌의 정의를 따릅니다. 분리된 이후의 엔트로피는 왼쪽 가지의 엔트로피와 오른쪽 가지의 엔트로피를 각 확률로 가중평균하여 구하며 분리 후에 엔트로피 값이 가장 작아지는 방법으로 분리해 나갑니다. 지니 임퓨리티는 카트를 개발한 레어 브리먼의 IG 함수식을 사용합니다. 지니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엔트로피보다 조금 간단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엔트로피와 마찬가지로 분리 후에 지니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리를 진행합니다. 불순도 측정의 예제입니다. 왼편의 그림에서 타조가 3마리, 가젤 3마리, 코뿔소 하나, 사자 하나가 있는 경우의 지니 값은 0.69로 계산됩니다. 오른편의 그림에서 하마 1마리, 나머지 6마리는 얼룩말인 경우에 지니 값은 0.24가 됩니다. 오른편이 불순도가 작다는 것이 확실하죠? 아래쪽 구슬의 경우에는 분리를 하기 전에 불순도는 0.492로 계산되고 분리를 한 이후의 불순도는 분리된 두 개의 불순도를 가중평균하여 0.31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분리를 하면 불순도가 0.492에서 0.31로 0.181만큼 개선됩니다. 디시전 트리를 형성할 때는 인포메이션 게인을 사용하는데 이는 패런트의 불순도와 칠드런의 불순도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서는 엔트로피가 사용된 경우이며 변수는 x1보다는 x2가 선호되어 x2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x2의 값이 5보다 크냐 작냐로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인포메이션 게인 값이 0.7582로 가장 크며 이 값을 기준으로 분리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가지를 형성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x1이 선택되며 기준값으로 6이 선택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와 값에 대해 분리를 하면서 트리가 성장돼 갑니다. 나무도 그냥 성장하게 내비두면 제멋대로의 나무가 되어버려 가치가 하락됩니다. 인공지능의 학습도 유사합니다. 학습만 많이 시키면 과적합이 되어 오히려 예측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아 학습 데이터에 너무 특화될 때 과접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 프루닝과 성장의 한계를 주는 스타핑 룰을 쓰게 됩니다. 또한 앙상블 기법으로 다수의 트리를 사용하는 랜덤 포레스트나 부스팅 트리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브라이틱스에서는 스타핑 룰을 사용하여 과접합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타핑 룰, 정지 규칙은 규칙 조건에 도달한 마디가 끝마디가 되도록 성장을 미리 억제하는 방법으로 트리의 뎁스 최대값을 지정하거나 노드의 크기 최소값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트리를 성장시켜 나갈 때 먼저 사용되는 변수나 자주 사용되는 변수가 그렇지 못한 변수보다 중요하겠죠.
이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것이 바로 feature importance입니다. 이 값은 노드의 인포메이션 게인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트리 형성에 사용된 변수의 인포메이션 게인 값을 각각 합산하고 이를 전체 변수들의 합으로 나누어 정규화하여 계산합니다. 예제입니다. 어부 홍만의 데이터에 대하여 디시전 트리 분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고기의 크기와 무게 데이터를 사용하여 물고기 종류를 예측하는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석 목표는 5 분류율을 2% 미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어부 홍만 데이터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타입은 참치, 연어, 고등어 3가지입니다.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브라이틱 스튜디오 5개의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레인 데이터 fish 1500이죠? fish 1500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테스트 데이터 fish 600 데이터 불러왔습니다. decision tree classification train 함수로 decision tree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생성했고요. length, depth, 킬로그램을 피처 컬럼으로 사용했습니다. 레이블 컬럼은 당연히 타입이겠죠. 자, 물고기의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드가 없네요. 시드가 없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decision tree classification predict 함수로 예측을 수행합니다. 자, 예측을 수행해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evaluate classification을 진행합니다. 진행했더니 200개 맞췄고 썰머는 199개, 튜나는 200개를 맞춰서 하나만 틀렸네요.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당연히 1% 미만의 오분율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시드를 1, 2, 3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재현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했을 때 Evaluate Classification Result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썰문이 2개가 틀렸네요. 198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Accuracy는 0.99가 나와서 오분율은 1%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 디시전 트리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러브보트 시나리오는 가상의 사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보험사에 입사한 신입 계리사 제이미입니다. 제이미의 보험사는 사랑의 유람선으로 유명한 러브보트사의 여행자 보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제이미에게 보험 프리미엄의 기초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이미의 아이디어는 유람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프로파일에 따라 생존의 가능성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 프로파일을 기초로 보험 프리미엄을 차별화해 설계하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제이미는 케글에 공개된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분석의 목표는 승객의 프로파일을 기초로 사망보험금 수령 확률을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배의 사고 확률은 히스토리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건부 확률인
사고 시 생존 확률은 승객의 프로파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적용하여 유의한 프로파일을 식별하고 이 프로파일별로 사고 시 생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유람선 사고의 사례인 캐글의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리했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의 트레인 데이터는 사망 여부에 Y값이 있으므로 이 데이터를 분할하여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프로파일도 분석하고 그래프 분석으로 전반적인 데이터를 파악합니다. 결식치는 제거합니다.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하고 트레인셋을 사용하여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성별 정보는 러브보트 사이 티켓 발부 시 성별 정보를 기입하지 않으므로 모델을 개발할 때는 성별 정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디어의 검증을 위해 프로파일의 개수는 8개로, 뎁스는 3으로 세팅했습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모델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정보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해봅니다. 성별 정보가 가용한 경우 모델의 성능이 향상될까요? 된다면 얼마나 향상될까요? 이를 기초로 성별 정보 기입 여부를 러브보트사에 추천합니다. 다양한 모델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실습 진행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패신저 아이디, 생존 여부, 승객의 클래스, 그 다음 이름, 성별, 나이, 그리고 시블링 스파우스, 그리고 패런트 차일드, 티켓 번호, 요금, 캐빈 넘버, 출발지 이런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바이브드로 보니까요. 전체 제로원으로 돼서 생존자가 1, 또 사망자가 0으로 나왔는데요. 생존자의 비율이 38.3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절 이하로 생존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컬럼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컬럼들을 미리 제외를 한번 해봤어요. 무엇을 제외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패신저 아이디가 생존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놔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놓고 데이터 프로파일 함수를 돌렸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버뷰 보고요. 그 다음에 age, 그래서 미싱 밸류가 맞네요. 19.9%가 미싱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미싱 정보는 디시전 트리를 사용할 때는 작동이 안 되니까 미싱 정보는 제거를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캐빈 넘버 되어 있습니다. 엠박트 되어 있고요. 특별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컬럼을 선택해서 결측치 제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는요, 사용하는 8개 컬럼에서 제외를 했고요. 총 891개에서 714개로 데이터가 줄었고요. 여기 널 데이터가 있잖아요. 소팅하면 나오겠죠? 널 데이터를 볼 때 맨 뒤에 있는 이 널 데이터가 제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14개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상관관계를 한번 봤네요. 생존 여부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전체 컬럼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브드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서바이브드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뭐죠? 0.36 마이너스 관계가 있네요. P클래스, 승객의 클래스가 높을수록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게 작죠? 0.08, 0.02, 0.09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27, 이것도 의미가 있는 값이 나왔네요. 양의 관계인데요. 왜요? 요금이 비쌀수록 생존 확률이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승객 클래스가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높으면은 이게 1등급이면은 요금도 비쌀 것 같은데 둘이 아마 비슷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생존 확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를 쪼개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쪼개기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눈 것이고요. 여기서도 트레인셋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셋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홀드아웃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에서 재현성을 주기 위해서 시드는 1, 2, 3로 하였습니다. 테이블이 2개가 나왔고요. 자, 215개, 그 다음에 일단 499개로 나눠져 있네요. 499개가 트레인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셋을 이용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에 그림이 있네요. 피메일과 메일이 있고요. 피메일이 상당히 크네요. 메일은 되게 작네요. 자, 보니까 에버리지 서바이브드로 되어 있어요. 서바이브드가 0, 1으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에버리지는 생존율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생존율은 꽤 높네요. 78% 정도 되고 남성의 생존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을 카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카운트 바꾸니까요. 피메일은 180명, 메일은 319명으로 메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숫자는 많았는데 생존자는 적었네요. 자, 다음 의사결정 나무로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칼럼입니다. 피처 칼럼은 이렇게 서바이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P클래스부터 페어까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로 서바이브들을 잡았습니다. 크라이터레는 지니로 잡고요. 스플리터는 베스트. 맥스 뎁스를 3으로 했습니다. 맥스 뎁스를 3으로 하면 밑에 있는 리프 노드가 8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런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루트 노드에서는 P 클래스로 왼쪽 오른쪽 보내주고요. 클래스가 1등급 2등급일 때 왼쪽으로 가겠네요. 그 다음에 페어를 또 봅니다. 클래스와 페어가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금이 13.646보다 크냐 작냐로 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봤네요. 나이가 27.5보다 어리냐 아니면은 뭐 많으냐를 보고서 가장 왼쪽을 레프트로 잡았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샘플이 19개고 1이 16, 0이 16이죠. 0이 16, 3이 1이죠. 그래서 3명이 생존한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클래스 값은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eft, right라고 하겠습니다. left, right죠. 그래서 여기는
역시 제로. 여기는 이제 제로가 18, 생존이 16. 반보다 조금 작네요. 생존율이. 그래서 클래스는 0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에이지를 17.5로 나눴고요. 여기에는 22명이 생존했습니다. 24명 중에. 그래서 생존 꽤 높네요. 여기는 클래스 1로 분류를 했군요. 그 다음에 여기 left, right죠. LRR 코드로. 자, 여기는 172개 샘플 중에 105명이 생존해서 또 클래스를 1.0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해가지고 클래스가 1, 0, 0, 0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피처 임포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했는지를 렐러티브 임포턴스, 상대적 중요도로 개선을 했는데요. P 클래스가 가장 큰 0.48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페어, 에이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분류 예측입니다. 분류 예측은요, 생존자와 사망자를 나눴는데 얼마나 잘 맞췄는지 제로한 베리어블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측치를 놓고 여기에는 이제 테스트 테이블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probability가 쭉 나오죠. 1, 2 이렇게 나오고 이게 생존 확률이죠. probability 1이. 그 다음에 prediction은 1,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0은 이제 사망 확률, 생존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이용할 거죠. 확률에서는.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accuracy 값이 0.716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콜과 프리셔는 또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이 성별 정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분석은 성별 정보를 일단 안 썼는데요. 승객이 자기의 성별을 쓰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별을 쓰지 않는 걸로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에버리지로 구해보겠습니다. 여성은 에버리지가 75%, 남성은 20%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는 성별이 많이 구별을 줬기 때문에 성별 구분하는 것을 넣고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디시전 트리에서는 또 제로 완으로 넣어줘야지 놓기 때문에 우리 트레인 함수가 그래서 성별 구분하는 것을 add 컬럼으로 이렇게 남자일 경우 1, 여자일 경우 0으로 해서 인덱스 배리어블 인덱스 x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같이 1, 0, 제로한 배리어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역시 데이터를 스플릿 함수로 쪼갭니다. 스플릿 함수에서 1, 2, 3 시드를 갖게 주면은 또 똑같은 형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재현성 있게 분류가 됐고요.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인덱스 섹스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맥스 뎁스 3으로 놓고 똑같이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 성별이죠.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해서 8개가 나왔습니다. 피처 임포턴스에서도 P 클래스가 가장 높았지만
성별 구분이 있을 때는 성별 정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서 결국 똑같이 분류 모델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액큐러시가 0.79로 9%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까는 성별 정보를 놓지 않았을 때는 액큐러시가 0.716이었잖아요. 그리고 성별 정보를 넣은 경우에는 795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별 정보가 가용하다면 성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모델의 정확도를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도 쓰게 되면 성별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입력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